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1년, 당시 미국에서 인기 있었던 TV 프로그램 중 하나였던 익스트림 워리어즈. 아마추어 엔지니어들이 만든 로봇끼리 싸움을 벌여 최강의 로봇 자리를 다투는 TV 프로그램으로 상대방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로봇을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 무자비하게 파괴시키면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말 그대로 로봇끼리 치고박는 싸움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두 팀, 하나의 팀은 클라운, 즉 광대라는 이름의 로봇으로 출전을 하였고, 다른 한 팀은 드릴과 일본의 괴수 고질라를 합성한 이름인 드릴질라라는 이름의 납작하게 생겼지만 앞에는 뾰족한 모서리를 가지고 있고 뒤쪽에는 드릴이 돌아가는 로봇으로 출전을 합니다. 이 두 팀은 서로 무자비하고 격렬하게 싸우지만 결국 드릴질라가 광대 로봇을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기가 많았던 광대 로봇은 처참하게 불타버리고 맙니다. 이 당시 수많은 로봇 대전에서 승리를 거머쥐어 상위까지 오르게 되는 드릴질라 로봇. 그렇다면 이 드릴질라를 조종하는 팀은 누구였을까요? 이제 여기에서 20년 후 세상을 바꾸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매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두 명이 이 드릴질라의 팀을 이끄는 형제인 동생 브루스 홀과 그의 형인 데이비드 홀입니다. 데이비드 홀, 누구일까요? 네, 데이비드 홀은 현재 자율주행의 핵심적인 부품으로 들어가는 라이다 분야에서 루미나 테크놀로지스와 쌍두마차를 이루며 선두를 달리는 벨로다인 라이다의 창업자입니다. 이 당시 데이비드 홀은 라이다라는 것이 뭔지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봇 전쟁과 벨로다인의 라이다, 도저히 매치가 안됩니다. 도대체 데이비드 홀은 누구이며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런 로봇끼리 싸우는 프로그램에 도전을 하고,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최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라이다는 갑자기 만들게 되어 현재 억만장자의 대열에 단숨에 뛰어오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드릴 벨로다인 라이다는 자율주행 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제품을 만드는 글로벌 선두 라이다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차량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려면 주변에 어떤 사물과 지형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달리는 차량이 단 1, 2초만 주변 파악이 늦어져도 큰 대형사고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율주행차가 차량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사용됩니다. 바로 카메라와 레이더, 그리고 라이다의 세 가지입니다. 카메라는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을 이용해서 주변 사물을 촬영하고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사물을 인식합니다. 단점은 비나 눈이 심하게 오는 악천후나 햇빛이 심하게 내리쬐어 사방이 하얗게 보이는 상황 등에서는 주변 인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의 단점은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는 인공지능 컴퓨팅의 성능을 더 높여서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촬영한 사진을 분석하기에 사진이 명확하게 안 나올 수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주변 사물을 파악합니다. 즉, 전자파를 발사하여 되돌아오는 신호를 기반으로 주변과의 거리, 속도, 방향을 모두 감지합니다. 날씨 등에 상관없이 주변을 인식할 수 있지만 단점은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는 인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대상 물체와 그 옆의 물체들이 정확하게 어떤 물체인지, 사람인지, 동물인지, 상자인지, 같은 물체인지, 다른 물체인지 구분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라이다는 수백, 수천 개의 빛, 즉 레이저를 주변에 쏴서 주변 사물을 인식합니다. 라이다는 카메라나 레이더에 비해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 높은 해상도로 순식간에 주변의 물체들을 3D로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십 분의 1초를 다투는 돌발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 카메라와 레이더에 비해 매우 큰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아 보이는 라이더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 초기 단계라 영상을 사용하는 카메라나 전파를 사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가격이 매우 비싼 것이 큰 단점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서 차량의 디자인상으로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라이다 업체들은 제품의 크기를 작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어 라이다를 상용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다는 미래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매우 큰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 영역 중 하나이고, 그래서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다 제조업체 중 현재 전 세계 투톱을 달리는 기업이 바로 벨로다인 라이다와 루미나 테크놀로지스 두 기업입니다. 벨로다인과 루미나 두 업체는 공교롭게도 작년 9월과 12월에 각각
스펙을 통해 상장하였고 상장 직후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최근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하락과 함께 동반 폭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여 거의 상장 시의 가격대인 10불대까지 내려온 벨로다인에 대해 살펴보고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벨로다인에 대해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매 권유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라이다의 원조로 불리는 벨로다인 라이다는 앞서 말씀드린 2000년대 초반 로봇 대전 프로그램에서 드릴질라라는 로봇으로 유명세를 탄 데이비드 홀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데이비드 홀은 올해 69세로 30대 초반이었던 1983년 오디오 기기인 서브우퍼를 만들어 판매하는 벨로다인 어쿠스틱스라는 음향기기 회사를 창업합니다. 현재 벨로다인 라이다의 벨로다인이란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벨로다인 어쿠스틱스의 서브우퍼 시리즈는 아주 큰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수십억 정도의 매출을 버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합니다. 데이비드 홀은 40대가 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자 동생인 브루스 홀과 함께 어릴 적 취미로 해왔던 다양한 기계들을 발명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그러던 와중에 1990년대 말 40대 후반의 나이에 데이비드는 동생과 로봇을 만들어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입니다. 로봇 대전에 참가하여 명성을 얻은 이후 뭔가 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찾고 있던 데이비드 홀은 2004년 그의 나이 52세 때에 미 육군 연구소 산하의 다파라고 불리는 기관이 상금 $1밀리언, 약 11억 원을 걸고 자율주행 차량 경주대회를 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 여러 거친 지형과 장애물을 뚫고 150마일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이 경주에 참여하기 위해 도요타의 툰드라 트럭을 구매하여 카메라와 GPS 장치를 부착하고 동생 브루스와 로봇 싸움 대회 때 배운 모터 컨트롤 노하우를 접목시켜 혼자서 달리는 자율주행 트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데이비드 홀은 라이다라는 기술 자체를 몰랐습니다. 다만 앞에 장애물을 파악하고 피하기 위해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홀 형제는 시합에 출전하게 되었고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데이비드의 팀을 비롯한 출전한 모든 팀이 150마일의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완주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여러 장애물들을 피하는 것이 2004년 당시 카메라만의 기술로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에게 와서 라이다라는 신기술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레이저를 쏴서 앞에 장애물을 미리 감지하고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다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를 한번 사용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데이비드는 처음에는 심드렁했지만 몇 달 후 라이다가 뭔지 한번 들여다본 데이비드는 라이다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완전히 빠져들게 됩니다. 2005년 데이비드는 자신이 직접 만든 라이다를 달고 다시 한번 미 육군 연구소 산하기관의 자율주행차 경주대회에 참여합니다. 이때에는 다른 여러 팀들도 라이다를 자신의 차량에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라이다는 대부분 차량 정면에 부착이 되어 정면 한 방향만을 감지하는 라이다였던 반면 데이비드가 장착한 라이다는 차량 윗부분에 달려서 360도 회전하면서 모든 방향을 감지하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발상의 라이다였습니다. 데이비드의 팀은 이 대회에서 1등을 하지는 못했지만 데이비드가 만든 라이다는 뛰어난 성능으로 이 대회를 통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라이다를 더욱더 개선시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고 2007년 자율주행 차량 대회에서는 참가한 총 6개의 팀 중 5개의 팀이 데이비드의 라이다를 구입해서 사용했을 정도로 벨로다인의 라이다는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 당시 데이비드가 만든 라이다의 가격은 엄청 비쌌는데 한 개당 75,000불, 즉 하나로 약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당시 자율주행 차량 대회에 참여했던 팀들에 속한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는 미국 내 내노라하는 탑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공대 팀들도 참여하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라이다를 사용했던 이들이 이후 구글이나 우버 등의 자율주행 팀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벨로다인의 라이다도 라이다 시장에서 하나의 표준이 되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2010년 구글의 첫 번째 자율주행차 프로토타입은 벨로다인의 HDL64E 라이더를 사용합니다. 2012년 벨로다인은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사와 계약을 맺고 라이다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캐터필러사는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자사의 중장비 차량에 부착하여 지형이 험한 채석장이나 농장, 건축 현장 등에서 360도로 주변의 지형지물을 정확하게 감지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사용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벨로다인의 회전형 라이다는 텐센트나 바이두, 톰톰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차량에 부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2016년에 포드 자동차는
자사의 자율주행 연구 차량에 벨로다인의 울트라퍽 센서라는 회전형 라이다를 사용한다고 발표합니다. 차량 옆에 보시면 벨로다인의 회전형 라이다가 붙어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포드와 바이두로부터 150밀리언 달러, 하나로는 약 1,700억 원의 투자를 받습니다. 또한 데이비드는 벨로다인 라이다를 처음에는 벨로다인 어쿠스틱스 산하의 한 부서로 만들어 운영하다가 2016년에야 독립된 회사로 분사시킵니다. 2017년에는 벤츠와 파트너십을 맺고 벤츠의 자율주행 연구 차량에 벨로다인의 라이다가 사용됩니다. 2018년에는 현대모비스와 합작하여 라이다가 기반이 된 향상된 운전자 보조 운행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벨로다인 라이다는 순수 라이다 업체로서는 최초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현재 벨로다인의 시가총액은 약 2.53빌리언 달러이며 한화로 약 2.8조 원 규모입니다. 2021년 올해 2월 벨로다인의 창업자인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 마타 토마홀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회사의 회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어떤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는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임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데이비드는 벨로다인이 상장하기 전인 2020년 1월 자발적으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 이전 CTO였던 아난드 고팔란에게 CEO를 물려주고 본인은 회장직으로 있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서 데이비드와 그의 아내는 공식적으로 벨로다인과 관련된 경영 일체에서 손을 아예 떼게 된 것입니다. 현재 벨로다인은 기존에 360도 회전하며 수백 개의 레이저를 발사하여 주변을 감지하는 회전형 라이다가 주력 제품이긴 하지만 자율주행 차량은 디자인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의 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고정형 라이다도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수천만 원까지 했던 라이다의 가격을 500달러까지 낮춘 벨라레이 H800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라이다의 비싼 가격이 라이다의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었는데 가격이 낮아진다면 자율주행차의 개발 역시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라이다는 기본적으로 360도 전후좌우를 동시에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뿐 아니라 주변을 정확하게 감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배달 로봇이라든지 스마트 시티에서 사람과 트래픽을 관리하는 기기라든지 드론에도 장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의 매출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연구개발 위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2020년에는 95밀리언 달러, 한화로는 약 1천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매출이 142밀리언 달러였는데 점점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더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적자인 상황이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야 하므로 당분간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들고 있는 현금은 350밀리언 달러, 약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는 어떨지가 가장 중요한데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다양한 기업들과 19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고 2025년까지 900만 개의 라이다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실제 정식 계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라이다를 공급하는 업체가 한 개뿐이었지만 2021년 2월 현재에는 26개로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벨로다인과 협업하고 있는 기업들은 GM, 포드, 현대자동차, 캐터필러, 바이두, 토요타, 폭스바겐 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자동차 시스템 개발 회사나 배달 관련 회사, 지도를 만드는 회사 등 다양한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미래 예상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매출은 작년 95밀리언 달러에서 5%가량 하락한 90밀리언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시 성장을 지속하여 2024년에는 516밀리언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5,500억 원 규모의 매출입니다. 참고로 라이벌인 루미나 테크놀로지스는 기술과 제품 가격 측면에서 현재는 루미나가 더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벨로다인보다 거의 4배가량 크지만 매출액은 현재 루미나가 훨씬 작습니다. 벨로다인은 올해 90밀리언, 즉 약 1,0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루미나의 경우 올해 예상 매출액은 27.38밀리언 달러, 약 300억 원 수준입니다. 벨로다인의 매출에 비해 3분의 1 수준입니다. 2024년에 루미나의 예상 매출액은 378.71밀리언 달러로 약 4,500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예상 매출 역시 벨로다인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루미나는 매우 독특한 회사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반인이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어린 천재 청년이 루미나를 세웠고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재 청년 때문에 루미나 제품에 대한 기대 및 루미나의 미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벨로다인이 안 좋은 회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벨로다인은 라이다의 원조격으로 지난 14년간 라이다 시장을 최초로 창조했고 수많은 자율주행차 회사들과 자율주행 시장을 발전시켜온 큰 역할을 한 기업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뛰어난 인력들이 일하고 있는 탄탄한 성장 기업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고 있어 벨로다인 역시 스펙 상장 이후 30불대까지 근접했다가 폭락하여 현재는 지난해 상장 전의 10불 부근으로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은 벨로다인을 매수해야 하는 시기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벨로다인의 목표 주가 평균은 22.86불로 현재 주가에서 거의 100% 상승한 수치입니다. 목표 주가 최고치는 31불로 현재 주가 대비 164% 높은 수치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팁 랭크는 강력 매수, 톰슨 로이터스는 매수 3명, 강력 매수 3명, 보유 1명, 매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이 꽤 불안한 상황이라 벨로다인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은 반드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벨로다인의 창업자이자 CEO였던 데이비드는 현재 69세로 이번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여전히 벨로다인의 최대 주주로 2조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억만장자이며 자율주행차 시장이 걸음마 단계였던 2000년대 초반부터 열정적으로 라이다를 개발하여 자율주행차 기술 향상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제가 감명받았던 것은 데이비드가 라이다 사업에 뛰어든 것이 그가 52세였을 때였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먼저 개발한 사업을 카피하여 좀 더 개선하며 따라가는 것은 그나마 쉽습니다. 하지만 제로부터 없던 것을 새로 만들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데이비드가 지난 14년간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 돈을 투자하여 라이다를 만들고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구글도 우버도 다른 자율주행차 기업들도 벨로다인의 라이다를 활용해 자신들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다른 라이다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라이다 시장의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천재소년 오스틴 러셀이 어떻게 루미나 라이다를 창업했고 왜 이 친구가 어마어마한 인물인지 그리고 루미나가 왜 라이다의 원조인 벨로다인을 넘어서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